자,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서 용어 정의를 가지고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여러분이 농지법을 공부할 때는 전체 틀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전체 틀을 알고 보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유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가 농지법에서 실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. 농지 소유에 관하여, 그 다음에 이렇게 농지 이용에 관한 내용들,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 농지 보전으로 돼 있죠. 소유, 이용, 보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농지법이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부터 해서 예를 들어 뭐 도시개발법, 정비법, 주택법, 건축법 이런 것들은 주로 개발적 의미로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데, 농지법은 이제 반대로 보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. 그러면서 소유 파트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은 첫 번째 소유 제한이라는 걸 배웁니다. 이걸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. 농지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. 농사를 짓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. 그 농사를 짓는 자를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, 농지는 도시민이 가져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. 농업인만이 갖는 땅이다, 일단 그렇게 표현한 거죠. 그걸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말하게 되는데, 문제는 농지법에서는요,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해 놓습니다. 그래서 농지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는 농사 짓지 아니하는 자라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위탁경영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군에 입대를 했다, 아니면 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뭐 큰 집, 교도소 들어앉았다.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농사를 못 짓잖아요. 뭐 이분들이 모내기철 돌아왔다고 뭐 탈영을 하실 겁니까? 탈옥을 하실 겁니까? 그런 경우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 맞죠?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남에게 농작업을 맡기게 되면은요, 내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. 왜? 제대하고 그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. 이탁경영이라고 칭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자유전 예외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도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러면 이때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가 농지를 무한정 가져서는 또 안 되겠죠. 그래서 소유 상한의 제한을 받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냐면은, 자, 농업인입니다.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.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뭐 표현하자면 그렇죠. 능력이 되면은 대한민국 모든 농지 한 사람이 다 가져도 법률적 하자는 없어요. 그게 불가능해서 뭐 안 되는 것 뿐이겠지만. 그래서 아무튼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의 농지 취득이라는 것은 면적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자유전 예외 중에서 소유 상한의 제한을 받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갖는 거죠. 이때 농지를 갖는 과정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.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, 농지 자격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, 그때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이 첨부가 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농지 자격증명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받는 겁니다. 농지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고요. 다만 여기서 좀 전에 경자유전 예외라고 그랬죠.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자격증명이 실은 필요가 없죠.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갖는 걸로 돼 있죠. 근데 그렇게 해서 농지를 갖고 있던 자가 농사를 안 지면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. 그러면은 농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농사를 짓는 자만이 갖도록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처분 의무가 생기고 처분 의무에 따르지 않더라, 그럼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처분 명령도 따르지 않더라,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를 합니다. 바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농지 소유 파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 이용 파트입니다. 농지용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사업의 명칭이 있어요. 근데 뭐 출제는 된 바 없지만 농지용 증진 사업이 있구나,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.
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갖고 있겠죠.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사 짓지 않아도 가질 수 있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방치할 겁니까? 그래서 안 되겠죠. 그래서 임대차, 사용대차량을 허용을 해줘요. 그래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차, 사용대차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농사를 짓던 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양이죠. 그랬을 때 농지 이용을 해서 시장님께서 대리로 농사 지을 사람을 정하는 게 있어요. 그걸 대리경작 제도라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지 이용 파트에서 학습하게 되는데, 여러분 여기서 연계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틀을 잡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경자련 원칙입니다.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갖는다.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갖지 못하니까 소유 제한이라고 쓰는 거예요. 그러면서 농지를 갖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?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짓던 자라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그때는 농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원칙의 형식이에요. 원칙의 형식. 자, 그럼 예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. 대신에 무한정 가지면 안 되죠. 소유상한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소유상한의 제한을 받게 되고,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가 농지를 갖는 과정에서는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죠.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농지 방치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임대차, 사용대차를 통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위탁정액이 허용된다고 그랬죠. 위탁정액은 타인에게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,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. 자, 이등병 월급을 가지고 무슨 타인에게 보수 지급이 되겠습니까? 뭐 좀 표현이 우스갯스럽습니다만은, 우리 이등병,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안 돼, 그거. 배는 고파 죽겠지, 뭐. 요즘에 뭐 군대에서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, 뭐 이등병은 항상 배고프더라고요. 저도 과거 이등병 실 보니까. 그런 경우가 빵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되는데, 무슨 보수 지급이 되겠습니까, 그거?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 경영이 어렵다면은 임대차, 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농지 소유와 이용을 연계를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전체를 공부를 다 합니다. 근데 원칙 라인과 예외 라인을 한번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하는데 좀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농지 보전 파트 들어갑니다.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. 달리 표현하면 농사짓는 땅입니다. 농사짓는 땅이 되는 건데요.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진흥구역, 보호구역 나눠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.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농사짓는 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. 그럼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, 그 절차가 전용 허가를 받든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든지 아니면 전용 신고하고 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용 귀환 절차가 있고,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또 부과를 합니다.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타용도 일시 사용량이 있어요. 농지를 농사 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기간 일정 기간 사용합니다. 뭐 기간이 뭐 7년, 5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일정 기간 사용하다 다시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게 있어요. 그걸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그러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,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, 해당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그 목적 사업에는 다른 용도로 바꿔 쓰겠다는 거죠. 바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그러죠. 5년 이내에 살 수 있는 건데,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 보전 파트에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농지법은 이 전체 틀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요, 전체로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하여, 그 다음에 농지 이용에 관하여, 농지 보전에 관해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. 이게 농지법의 전체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학습하는 게 뭐냐?